여러분, 지금 이 영상이 눈에 들어오셨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운이 좋다기보다 운이 열리는 타이밍에 정확히 걸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1월 5일, 바로 소화는 단순히 추운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풍수에서 절기는 달력의 장식이 아니라 기운을 조정하는 버튼과 같습니다. 어떤 날은 스위치를 꺼야 하고 어떤 날은 켜야 합니다. 그리고 소화는 가장 차갑게 잠겨 있던 기운이 다시 방향을 틀기 시작하는 경계선에 해당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돈은 들어오는데 왜 늘 남는 게 없습니까? 올해는 꼭 잡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이상하게 항상 막판에 어그러집니다. 사람 문제, 계약 문제, 직원 문제까지 전부 같이 꼬입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풍수에서 재물운이라는 것은 열심히 한다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운은 노력의 양이 아니라 흐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아무리 두 손으로 버티고 받아내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힘을 더 쓰는 것이 아니라 물기를 트는 쪽으로 몸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2026년은 병오년으로 불의 성질이 강하게 작동하는 해로 봅니다. 이런 해에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흐름을 탄 사람은 속도가 붙고 흐름을 놓친 사람은 아주 작은 실수가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운이 크게 갈린다는 표현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불은 한 번 붙으면 빠르게 번집니다. 좋은 방향으로도 나쁜 방향으로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소환이 그 갈림길이 되는 것일까요? 소환은 깊어졌던 음기가 정점에서 멈추고 다시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이 시기에 몸이 어떤 온도에 있는지, 어떤 리듬으로 움직이는지, 어떤 말과 행동으로 하루를 시작하는지가 그 해의 기본값으로 설정되기 쉽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시기에 여러분의 몸이 올해 재물의 흐름을 어디로 설정할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영상들처럼 좋은 음식 3가지부터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그대로 따라 하다가도 중간에 한 번의 실수로 전부 무너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먼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금기를 먼저 잠가두고 그 다음에 재물 흐름을 여는 3단계 실천법을 차례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한 의식도 없고 비싼 것도 필요 없습니다. 막아야 할 3가지, 열어야 할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동안 왜 늘 막판에서 돈이 새어 나갔는지 흐름이 정리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탁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속으로라도 이 문장을 한 번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내가 돈을 붙잡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을 정하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제가 풍수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돈이 아예 안 버는 건 아닌데요. 이상하게 항상 남는 게 없어요. 이 말에는 공통된 표정이 있어요. 억울함이에요.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가족 위해서 참고, 나름 계획도 세우고, 지출도 조심했는데, 결과는 늘 비슷해요. 돈은 잠깐 들어왔다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빠져나갑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상태를 재물이 머무르지 못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이건 능력 부족도 아니고 운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딱 하나예요. 들어오는 걸 늘리기 전에 새는 길부터 막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그 새는 길이 1년 중 가장 크게 열리는 날이 언제냐면 바로 소환입니다. 소환은 단순히 추운 날이 아니에요. 24절기 중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날이에요. 기운이 가장 깊이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막 방향을 틀기 직전의 순간, 마치 깊은 밤이 지나고 새벽으로 넘어가기 직전 같은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 사람의 몸과 마음은 굉장히 민감해져요. 작은 선택, 사소한 말 한마디,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길 행동 하나가 그의 일련의 기본 리듬으로 설정되기 쉬운 때입니다. 좋은 음식, 좋은 행동은 그 다음이에요. 바닥이 새는데 물을 더 붓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첫 번째 금기는 소환 당일, 몸을 차갑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아니, 물 좀 차갑게 마신 게 그렇게 큰가요? 네, 하필 소환에는 큽니다. 풍수에서 소환은 수렴의 끝이에요. 모든 기운이 안으로 모였다가 이제 막 다시 올라가려는 시점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더 차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차가움이 풀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날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찬물, 얼음 들어간 음료요, 차갑게 먹는 면류, 몸을 식히는 습관들. 이걸 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올라가야 할 양기가 발목을 잡힙니다. 풍수적으로 보면 이건 재물운이 들어오다 말고 멈추는 구조를 만들어요. 실제 상담 사례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패턴이 있어요. 1월, 2월에 돈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계약금이 밀리거나 수입이 들어온 날 바로 큰 지출이 생기거나 직원, 거래처, 가족 문제로 돈이 빠져나가거나 이런 식으로 타이밍 좋게 빠져나가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건 우연 같지만 흐름으로 보면 전혀 우연이 아니에요. 몸이 차가워지면 판단이 급해지고, 급해지면 결정이 흔들리고, 흔들린 결정은 결국 돈을 붙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환 당일만큼은 정말 단순하게 기억하세요. 따뜻한 쪽을 선택한다. 미지근한 물, 따뜻한 음식, 몸을 웅크리지 않는 자세. 이게 재물운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금기는 소환 당일. 돈 세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것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특히 전환점에서는 더더욱 중요해요. 풍수에서 소환 무렵의 말은 그해 1년 동안 반복될 사고방식의 씨앗으로 봅니다. 이날 뱉은 말이 무의식의 기본값이 되기 쉬워요. 소환 당일에 특히 피해야 할 말들이 있어요. 어차피 안 될 거야. 올해도 똑같겠지. 나는 원래 돈이 안 모여. 이 말들은 그냥 푸념받죠. 하지만 풍수적으로는 재물운에 브레이크를 거는 선언이에요. 말은 주문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내뱉은 말에 맞게 선택하고, 선택한 방향으로 행동하고, 그 행동의 결과가 돈으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소환 당일에는 억지로라도 이제 정리된다. 흐름이 달라진다. 이번에는 남는다. 이 정도만 해주세요. 진짜로 믿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세팅의 문제입니다.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입력하는 것과 같아요. 말은 그 입력 버튼이에요.
세 번째 금기는 소환당일 밤, 기운을 흩어버리는 행동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서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소환은 모아야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필 이 날 밤에 과한 술자리, 감정이 격해지는 대화, 억눌렸던 불만을 쏟아내는 행동을 해버려요. 풍수적으로 보면 이건 하루 동안 모아둔 기운을 밤에 한 번에 풀어버리는 행동이에요. 특히 술은 기운을 확 벌리고 흩어지게 만듭니다. 이 패턴이 있으면요. 그 해의 사람 문제, 관계 문제, 계약 문제로 에너지가 계속 분산돼요. 돈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과 감정에서 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환당일 밤만큼은 조용히 따뜻하게 일찍 쉬는 게 맞습니다. 이건 참는 게 아니라 모으는 선택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본론의 핵심은 딱 이거예요. 첫 번째, 소환 당일 몸을 차갑게 만들지 말 것. 두 번째, 소환 당일 돈 세는 말을 하지 말 것. 세 번째, 소환 당일 밤 기운을 흩어버리지 말 것. 이 세 가지만 막아도 여러분은 이미 재물운의 바닥 공사를 끝낸 겁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그 위에 무엇을 올려야 하는지, 즉 재물 흐름을 실제로 여는 실천 3단계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앞에서 바닥을 막아놨으니 이제 제대로 문을 여는 단계예요. 여러분, 풍수에서 재물은 절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재물은 생기, 고정, 유입 이 세 단계를 반드시 거쳐요.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아무리 좋은 걸 해도 효과가 반토막 나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좋다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보자. 그런데 풍수는 욕심을 싫어합니다. 특히 소환 같은 전환점에서는 적게, 정확하게, 순서대로 해야 기운이 움직여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 딱 세 단계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고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어요. 하지만 순서 하나라도 바꾸면 의미가 약해집니다.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재물의 씨앗을 몸에 심는 단계입니다. 소환에는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단단한 기운을 몸에 넣는 것입니다. 풍수에서 재물은 처음부터 크게 들어오지 않아요. 항상 작고 단단한 형태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단단해야 흩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소환에는 부드럽고 가벼운 것보다 찌집어야 하고 응축된 느낌의 음식이 좋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양이 아니에요. 많이 먹는다가 아니라 천천히 의식하면서 먹는 것입니다. 왜 씹는 게 중요하냐면요. 씹는 행위 자체가 풍수적으로는 모은다, 굳힌다는 동작이에요. 급하게 삼키면 기운이 흩어지고 천천히 씹으면 안으로 쌓입니다. 이때 마음속으로 딱 한 문장만 가져가세요. 내 돈은 이제 흩어지지 않는다. 소리 내서 말할 필요도 없고 믿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이건 주문이 아니라 방향 입력입니다. 이 1단계가 제대로 되면 그 해에는 돈을 버는 일보다 돈을 관리하고 지키는 선택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이게 진짜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들어온 재물을 붙잡는 단계입니다. 자, 씨앗을 심었으면 그 다음은 뭐죠? 그렇죠. 붙잡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무너져요. 버는 힘은 있는데 충동 지출, 즉흥적인 결정, 사람 때문에 나가는 돈. 이게 줄지를 않아요.
풍수에서는 이걸 윤기가 없는 재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윤기가 없으면 손에 잡아도 미끄러져요. 그래서 소환에는 기름기 있는 기운, 즉 재물을 코팅해주는 성질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의 핵심은 차분함이에요. 이걸 하면 이상하게 생각이 정리되고 결정이 늦어지고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이 생겨요. 돈은 빠른 사람보다 한 번 더 생각하는 사람에게 오래 머뭅니다. 이 단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이 하지 말 것. 이건 매일 먹는 게 아니에요. 소한 하루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1년의 기준점을 찍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매일 하면 기운이 둔해지고 하루만 정확히 하면 리듬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재물이 들어올 문을 여는 단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단계가 없으면 앞에 두 단계가 안에서만 맴돌고 끝나요. 풍수에서 재물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문을 여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 단계의 핵심 키워드는 따뜻함과 순환입니다. 소화는 음기가 가장 깊었던 시기죠. 이걸 풀어주지 않으면 기운이 안에서 정체됩니다. 정체된 기운은 결국 우울, 무기력, 결정 미루기, 기회 놓침, 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몸 안의 순환을 확실히 한번 돌려줘야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미지근하면 부족하고 따뜻하다 싶어야 합니다. 이때 마음속으로는 이 문장 하나면 충분해요. 이제 들어올 건 들어온다. 이 단계까지 마치면 이상하게 23주 안에 연락이 끊겼던 사람이 다시 나타나거나 미뤄졌던 일이 정리되거나 애매했던 문제가 결정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문이 열렸다는 신호예요. 정리해 볼게요. 재물운을 여는 핵심은 딱 이겁니다. 단단한 기운으로 재물의 씨앗을 심고 기름진 기운으로 재물을 붙잡고 따뜻한 순환으로 들어올 문을 연다.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정확하게 순서대로 하루만. 이제 남은 건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걸 왜 2026년 병원에 특히 더 강조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걸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가 어디서 벌어지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감이 오셨을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단순히 이 음식 먹으면 돈 들어온다 같은 가벼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요. 이건 2026년 병오년이라는 해를 어떤 자세로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병오년은 정말 특이한 해입니다. 풍수적으로 보면 불의 기운이 강하게 작동하는 해예요. 불은요, 방향을 타면 엄청난 추진력이 됩니다. 하지만 방향을 못 잡으면 너무 빨리 타버려요. 에너지는 많은데 남는 게 없는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병오년의 차이는 딱 하나로 갈립니다. 속도를 얻느냐, 소모되느냐, 그리고 그 갈림길이 어디서 시작되느냐면 바로 소한 1월 5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리한 건 복잡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 3가지를 막았습니다. 몸을 차갑게 만드는 선택, 돈 세는 말,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언어, 기운을 흩어버리는 밤의 행동. 이 3가지만 피했어도 여러분은 이미 남들보다 한 단계 위에서 병오년을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의 단계를 정확한 순서로 정리했죠. 첫째, 재물은 크게 오기 전에 반드시 단단한 씨앗으로 시작한다는 것. 그래서 많이가 아니라 천천히 의식적으로 몸에 입력하는 단계. 둘째, 버는 힘보다 더 중요한 건 지키는 힘이라는 것. 그래서 들어온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생각을 차분하게 만들고 선택을 늦추는 기운을 세팅하는 단계. 셋째, 아무리 안에서 준비가 돼도 문이 열리지 않으면 재물은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마지막엔 반드시 따뜻함과 순환으로 흐름을 열어주는 단계. 이 모든 걸 하루에 딱 한 번, 과하지 않게 욕심내지 않고 정확히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풍수에서 진짜 무서운 건 안에서 망하는 것보다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쳐서 그대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소환을 그냥 흘려보내면 작년의 리듬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작년에 돈이 불안했다면 올해도 같은 지점에서 흔들릴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소환에서 단 한 번, 내 몸의 방향, 말의 방향, 생활의 방향을 조금만 바꿔주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더 벌지 않아도 이상하게 덜 세고, 같은 수입인데도 남고, 사람 문제로 나가는 에너지가 줄고, 결정이 빨라지거나 혹은 정확해집니다. 이게 바로 병오년의 불을 내 편으로 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운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 때 움직인다는 것을요. 1월 5일 소환. 그날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2026년 365일의 기본값이 됩니다. 오늘 영상, 나중에 다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눌러두세요. 절기마다 흐름이 바뀌는 시점마다 여러분의 재물운과 삶의 리듬을 지켜줄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댓글에 병오년 황금복 받아갑니다. 이 한 줄만 남겨주세요. 강요 아닙니다. 하지만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름 떠올리면서 진심으로 복 빌어드릴게요. 풍수를 아는 사람이 빌어주는 복은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여러분의 2026년이 불처럼 빠르되 타버리지 않고 빛으로 남는 해가 되기를. 재물은 흘러오고 집안은 편안해지고 마음은 덜 불안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절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